북한 출신 군인들도 그러더라고요. 저 애들은 모르고 갔다고. 대북 서식통에 따르면 전사자 가족들을 평양에 불렀대요. 군 복무 중에 영광스럽게 전사했다. 그러면서 전사증하고 당원증, 앞으로 평양에 거주할 자격을 주겠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라. 자식들이 다른 나라 전쟁에 가서 대포밥이 됐다는 걸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고 이렇게 나라가 마음대로 했다는 걸 알 때는 어떻게 보면 폭발할지도 모르거든요. 우크라군에 포로되었던 북한군 2명이 훈련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이죠. 네, 그거는 제가 남한에 와 있는 군 출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저거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왜냐면 북한군이 파견이 될 때 전쟁에 나간다고는 죽어도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적응을 하기 위한 현지 군사훈련을 간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 북한 출신 군인들도 그러더라고요. 저 애들은 모르고 갔다고. 저 애들은 알고 가진 않는다. 그리고 이제 북한 당국이 비밀을 무조건 철벽처럼 많이 그걸 둘러싸고 비밀이 새나갈까 봐 아마 부대나 이런 것들도 아마 극비리에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군사훈련으로 어떻게 보면 현지 교방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지역을 옮겨가지고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는 북한군이 다른 나라에 현지 훈련보다는 건설로 많이 나갔어요. 캄보디아 같은 데 가서는 왕국을 지어주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는 큰 이제 그걸 군대들이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군복무를 거기가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시 훈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으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탈북민 군 출신들은 100%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군인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당국이 돈을 벌죠.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은 군 복무를 거기 가서 하는 거죠. 건설국 사람들이. 북한군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북한이 자기한테 이제 군 무력이 120만 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서 북한 전문가들이 평가한 데 보면 70만, 80만도 안 된다. 군 무력이. 근데 이제 그 많은 무력에도 군단은 한 10개가 넘는 군단이 있지만 거기에 다 군종이 있는 거예요. 도로국, 건설국, 호위국 이렇게 있으니까 건설국 같은 군인들은 나가서 건설만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팔촌국이라고 딸로 있었는데 그 도로국인데 도로만 건설을 해요. 고속도로. 그러니까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는데 사실은 옛날에 캄보디아, 노로돔, 시아누크, 치낭이 있을 때는 그 캄보디아에 북한 군인들이 많이 나갔어요. 근데 그 건설국도 외국에 나갈 정도면 백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외국에 나가면 배는 배불리 먹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왕국을 지어주는 대가로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 돈은 군인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북한 당국의 돈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해외로 이렇게 파견된 경우가 있었고 과거에 베트남 전쟁에 북한군이 파견됐잖아요. 그때는 베트남이 사회주의여가지고 그때는 이제 당당하게 왜냐면 북한의 철천지 원수는 미국이에요. 베트남 전쟁도 미국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의 전쟁에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북한은 그때는 공개적으로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상대가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에서 우리를 교양하고 지금도 교양할 때 우리의 철천지 원수 하나하나를 이거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는 미국이다. 근데 지금은 미국하고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가 우리 철전지 원수가 아닌데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군이 나가지? 이거 공개할 수가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명분을 세우고 다른 나라에 군인들을 파병하려면 그 상대가 꼭 미국이 돼야 돼요. 미국이 철전지 원수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철전지 원수잖아요.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 처음 듣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싸우려고 우리 북한군이 간다? 이러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 불가한 거예요. 왜 미국이 아닌데? 이렇게 되니까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현지 훈련이다. 이렇게 하고 군대들을 파견할 수밖에 없죠. 나이가 어린 북한군 포로들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이가 있는 아이하고 나이가 어린 아이인데 나이가 있는 아이는 이걸 상해가지고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걔는 눈빛에서 읽었어요. 아, 쟤는 뭔가 말하지 않겠다. 어린 아이일수록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그냥 걔는 물어보는 말에 대답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짝에 나 먹은 사람은 저는 솔직히 말한데 그 아이들이 아마 자폭을 하려다가 못했을 거다. 왜냐면 북한에서는 그래요. 포로라는 게 사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해요. 전장에서 포로가 될 상황이면 무조건 자폭하라고 해요. 근데 얘네가 자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 것 같아요. 5일 동안 굶었다고 하니까 자기네가 자폭할 수 있는 무기나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명을 보면서 제가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이, 큰아들이 나이가 먹은 병사 나이 또래고 나이가 어린 병사가 제가 한국에 데려온 아들하고 비슷한 또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걸 보면서 만감이 교차를 했죠. 내가 만약에 탈북을 안 했다면 우리 아들이 저 신세가 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살아서 포로라도 됐으니까. 그냥 죽어서.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아팠고 그 아이들이 한국으로 좀 무조건 송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제 포로 교환을 해가지고 러시아 측에 넘길 수도 있고 조금 우리가 전적으로 그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올 수 있는 뭐 기본적인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전사자도 나온 상황인데 앞으로도 김정은은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때로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안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어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서 두 지역에서 전사자 가족들을 암암리에 평양에 불렀대요. 실제로 그 전사자 가족이 살고 있는 군당 책임비서가 직접 자기 차에 실어서 역전까지 데리고 나와서 평양에 가서 군 복무 중에 영광스럽게 전사했다. 그러면서 전사증하고 당원증 앞으로 평양에 거주할 자격을 주겠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북한 당국이 당당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내부 소식통에 의한 첫 번째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조용조용하게 하다 보니까 그 가족들도 발설하는 게 쉽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 당국이 지금 벌써 후속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북한 주민들도 나라 사정이 그래서 배가 고픈 거는 어느 정도 그러려니 하지만 우리의 자식들이 다른 나라 전쟁에 가서 대포밥이 됐다는 걸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고 이렇게 나라가 마음대로 했다는 걸 알 때는 어떻게 보면 팔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북한에서 평양 거주 정말 힘들어요. 예전에는 평양시 사회안전부가 평양시 거주하는 걸 맡았어요. 그래서 뇌물을 받고 거주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2013년인가 2010년도 그때부터는 다른 부서로 넘어갔어요. 중앙행정국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평양에 거주한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의 모든 로망이 평양에서 사는 거예요. 혁명의 수도라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평양에 가면 배급을 줘요. 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이나 도시들이 잘 꾸려졌어요. 그러면 조금 삶의 질이 올라가죠. 그래서 사실 평양은 돈이 있어도 불법으로 태거를 못 붙이는데 북한 당국이 그 가족들한테 평양 거주를 약속했대요. 아직 거주시키진 않고. 그러니까 아직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끝나면 그 전사자 가족들에 한해서 아마 영칭호도 나올 거고 평양 거주도 현실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암암리에 한두 가족들을 평양에 소환해서 북한 당국이 지금 설득하고 있다고 대북 소식통이 전하더라고요. 김정은도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북한 민심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걸까요? 파병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정은이는 김정일 때하고 달라요. 김정일이는 집권 내내 협동농장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김정은이는 최근에도 계속 지방 산업공장들을 계속 다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TV를 틀면 수령님의 업적이 계속 나가요. 이 추운 날씨에도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의 문화생활 향진을 위해서 여기로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계속 보잖아요. 보기 싫은데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한테 의견이나 불만을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지금 잠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사전에 미연에 어느 정도 조금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제스처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엊그제도 보니까 또 어디 지방공업공장에 또 갔더라고요. 주민들이 막 울고 불고 하던데 김정은도 신경을 안 쓰진 않죠. 근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조금 러시아에 기대도 많이 하겠죠. 러시아 전쟁, 지금 러시아가
북한하고 타협이 되어 있지만 북한의 힘든 사정을 속속들이 돌봐줄 경황이 못 돼요.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안정기가 오면 러시아라는 대국에서 조금만 좋아져도 북한이라는 나라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도 어떻게든 도움을 받으려고 하겠죠. 지금도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가 미래의 북한을 위한 투자라고 보면 되죠. 돈을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을 주면서도 인력을 사올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 군인들로 인해 가지고 많지 않은 돈을 주면서도 그 전장을 메울 수 있는 물질적 인력이 있고, 앞으로 이 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거기에 또 메울 수 있는 인력을 북한에서 계속 들여올 수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을 줘도 이건 진짜 놓칠 수 없는 노다지죠. 그리고 또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군인들의 목숨 같은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빤해요. 이걸 만약에 러시아 전쟁이 종전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해가지고 이제 북한 당국이 공개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 그 앞에 있는 서두가 엄청 복잡할 거예요. 미제를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 침략자들이 이렇게 한반도 가까이에 나토를 끌어들이려 했기 때문에 우리 조국이 위협을 받는 걸 우리는 이웃나라의 그런 위험을 우리는 강 건너 불보듯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정의의 전쟁에 합세했다. 애국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지키는 거는 우리 조국을 지키는 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노동신문 조선중앙TV에서 북한 주민들이 찍소리를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공화국용, 무슨 용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그 가족들을 또 국가에서 선물도 주고, 아마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가 이미 다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요소들이 김정은이가 신경을 쓴다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신경을 안 쓰지는 않죠. 하지만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김정은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앞으로 러시아 전쟁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장기전으로 가진 않겠죠. 그래도 또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는데 그때가 가장 많은 병력이 죽을 수가 있는 것에서 북한에서는 계속 재파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파견 인연이 많을수록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한테 눈치를 봐야 될 무게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물밑 작업들이 있을 거예요. you